예,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자, 임대 원천징수 탭 설명을 했죠. 자, 4번의 소득공제 명세 탭도 약간 수정이 된 게 있습니다. 자, 소득공제 명세 탭은 뭐예요? 소득공제 내용이 반영된 탭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에 한도가 적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한도 적용되다 보니까 F8 한도 계산 부표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부분 소득공제 계산을 할 때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에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분 한도 개선은 된 게 뭐냐면 입력한 공제액이 한도가 초과가 되면 메시지가 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메시지가. 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 4번의 소득공제 명세 탭에 상단에 F8 한도 계산 부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 종합 계산 부표가 뜹니다. 여기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분 여기 입력을 할 때 이 금액이 입력한 공제액이 한도가 초과가 되면 메시지가 뜨고 있으니까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탭이 있어요. 소득공제 명세 탭 다음에 가산세 명세서 탭은 큰 저기는 아니고요. 여기에 가산세 명세서가 있는데 9번의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이 과거에는 뭐였냐면 무기장 가산세라고 있었는데 무기장 가산세라는 명칭이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명칭이 바뀌었다. 무기장 가산세 없는데요?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가산세 명세서 탭까지 쭉 설명하고 금융소득 계산 탭에 가시게 되면 자 금융소득 계산 탭에 자 금융소득은 뭐라고 했어요? 이자와 배당소득이라고 했어요.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을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종합소득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 금액 안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포함이 돼 있을 때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면 이때 산출세액 계산에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산출세액 계산에 특례가 적용돼 가지고 뭐냐면 일반 산출세액과 일반적인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을 말 그대로 비교를 해서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을 비교를 해서 둘 중에 큰 세금을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액에 포함이 됐을 때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 계산 특례 규정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산출세액은 뭐냐? 일반 산출세액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14%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이게 원칙이죠. 자, 금융소득이 본래는 2천만 원까지는 15.4%, 14%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방세를 포함하면 15.4%예요. 자, 2천만 원까지는 14%가 적용돼요. 15.4%가 적용이 되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종합과세 되면 14% 또는 지방세 포함한 15.4%가 적용되던 것이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면서 왕창 높은 세율이 적용하게 되면 급격한 세부담이 발생을 하니까 일반적인 산출세 2천만 원까지는 14%만 적용해보자 라는 가정하에서 일반 산출세액을 계산하고요. 자, 비교 산출세액은 뭐냐면 금융소득이 몽땅 다 분리과세되었을 경우 즉 뭐냐면 15.4%만 과세되었을 경우에 세율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됨으로써 오히려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금융소득은 14% 세율은 적용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비교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것은 이 산출세 계산 특례 적용되는 것은 개정된 내용이 아니고 화면에서 비교 산출세까지 해놓고 21번에 비교 산출세가 되는데 22번부터는 우측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여기 22번부터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비교가 편리하도록 화면이 예전에 봤던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비교가 편리하도록 화면의 배치를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비교 산출세 요 금액과 일반 산출세 얼마예요? 요 금액과 비교해 가지고 비교 산출세 일반 산출세과 비교해 가지고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4이냐 4구냐 이걸로 해서 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금융소득 계산 탭이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거는 F6 추가 자료 입력이라고 추가 입력 요거 F6 추가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F6 추가 입력이라는 겁니다. 여기 기능키 명칭 바뀌었나? F6 추가 입력입니다. 이 추가 입력에 표준세액공제 자동 반영 여부를 추가를 했습니다. 요거 고전에 없었던 건데 자 표준세액공제는 뭐냐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얼마죠? 13만 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그리고 뭐죠? 특별세액공제 뭐 보험료라든가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뭐 등등등 해가지고 특별세액공제하고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죠. 자, 요게 표준세액공제의 내용인데 종전에는 자동 반영 그러니까 둘 중에 유리한 게 적용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1번은 자동 반영이고 2번에 반영 안 하면 특별세액공제만 반영하고 표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해도 받지 않고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등등 했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 상단에 F6 추가 입력이라는 기능키가 있는데 요거 클릭해 보게 되면 추가 입력 사항이라는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에 여기 신고부분도 설명했었죠. 요거 밑에 쭉 보면 표준세액 자동 반영이 있어요. 이런 자동 반영이 이 반영 안 함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종합소득 계산 탭에 보시게 되면 다시 제가 금융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중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 중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을 때 이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되면 배당 가산액을 배당 가산액 계산해서 플러스한다고 했죠. 얼마? 배당 가산액 대상이 되는 금액의 몇 퍼센트? 10%를 가산한다고 했죠. 응? 그 다음에 이것을 이중과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배당세 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에? 배당세 공제. 이중과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배당세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하냐면, 자, 금융소득 계산태 40번의 배당세 공제는요, 40번의 배당세 공제,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이 8번의 종합소득 계산 탭에 F7 세액공제 입력을 F7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입력이 202 배당 세액공제 요 금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전에는 요거를 보고 직접 배당 세액공제 여기에다가 입력을 했어야 됐는데 종전에는 직접 입력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태. 자, 요 화면은 무슨 화면이에요? 요 화면은 금융소득 계산 탭에서 나왔던 금융소득 계산 탭에서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나오면 요거를 갖고 요건 지금 금융소득 계산 탭입니다. 요 화면은 자 그렇게 해놓고 계산이 되면 요 숫자를 종합소득 계산 탭으로 가서 F7 세액공제 입력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액공제에서 여기 202번에
종전에는 개별적으로 직접 입력해야 됐지만 요거 보고 지금은 자동으로 반영돼 있으니까 자동 반영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안 돼 있다. 그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자동적으로 반영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능이 계산됐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8번의 종합소득 계산 탭입니다. 여기 F7 세액공제 입력 화면이 있었죠. 여기 앞에 보여줬던 거네요. F7 세액공제 입력 요 화면에 들어가 클릭을 하게 되면 혼인 세액공제 여기 26번에 제가 삽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소득세법 설명을 할 때는 변경되기 전 화면을 제가 캡처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던 건데 여기서 제가 제공받았어요. 제공받은 자료를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화면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혼인세액공제란에서 뭐요? 세액공제 범위 내에서 직접 입력을 해준다라는 얘기. 요거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한다고요? 올해 개정된 세법에 들어가 있지만 적용은 2025년 1월 1일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식 매수 선택은요 주로 이제 그 벤처기업의 임원이라든가 직원, 임직원 등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작성을 합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작성하는데 뭐 10번의 비과세 행사이익, 14번 차익 추가, 10번의 행사이익 그리고 차익 요 부분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여태까지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 경비율 화면입니다. 추계 신고할 때 보통 이제 그 신고가 장부로 기장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서 이 화면일 거고 추계로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 경비율 요 서식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어디 있냐면 경로는 같죠. 개인조정 과표 및 세액계산 종합소득세 신고서 탭 아래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뿐만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괄호 열고 단순 경비율 요 화면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 보면 그거 다 알아요 라고 하는 직원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로 신규 직원 얼마 안 된 직원들은 경력이 얼마 안 된 직원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너무 쉽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모르는 분들 신규 경력이 얼마 안 된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 설명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여하튼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 경비율 화면에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에다가 혼인세액공제를 추가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액공제개 여기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세액공제개 이게 팝업 창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 경비율 요 화면에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